어릴 땐 치고받고 싸워도 세월이 흐를수록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형제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것도 형제자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형제자매 간에 절대 말하면 안 되는 4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첫 번째는 한순간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형제자매의 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간섭. 내가 아는 좋은 학원이 있는데 부모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돼. 재수씨가 맞벌이라 바쁘다 보니까 애들 간식을 맨날 사 먹이더라. 요즘 식품 첨가물 몸에 진짜 안 좋다던데 그래서 우리 애들은 다 직접 만들어 먹여. 이런 이야기가 가족끼리는 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나친 간섭이라 불쾌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심코 건네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에 비수가 꽂힐 수 있습니다. 남이 하면 그냥 기분 나쁘니까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만 형제자매는 평생 관계를 끊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타오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 문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부분 첨부인데도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지적하면 상대방은 마치 자신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째, 형제자매라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착각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속마음과 생각을 전부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결혼을 하면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살아온 환경과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가정 생활은 집안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까운 사이라고 평가하고 간섭하는 것은 형제자매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논의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키워서 성공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봐. 내가 더 아는 게 많아? 너도 이렇게 해봐. 이런 말들은 좋은 마음에서 하는 조언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저런 말을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면서 형제자매 관계가 점점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아는 좋은 학원이 있는데 한번 소개해 줄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워봤는데 혹시 필요하면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해. 이 정도로 더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오지랖을 부리지 마세요. 내 방식이 최고니까 내 말을 믿고 그냥 해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게 잘못됐다. 넌 능력이 부족하다처럼 가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함께해야 할 형제자매에게 괜한 참견으로 의리를 깨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각 가정에는 각자의 사정과 방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네라의 징이니. 두 번째,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모이어터 이유 싸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자란 형제자매라면 정치 성향도 비슷할 것 같지만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유튜브,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달라지면서 형제자매 간에도 정치적 견해가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치 이야기가 더욱 민감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이 나오면 대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토론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대부분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가족 사이이기 때문에 더욱 격렬해지고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 오래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개인이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왜 그렇게 몰라주냐 라는 생각이 들면 평생 응어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앞서 말한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는 착각과 관련이 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라고 단정하는 순간 대화의 여지가 사라지고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내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결국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정치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가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평생의 인연이 멀어지거나 원망하는 관계가 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대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가볍게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그런 입장도 있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보긴 하는데 처럼 최대한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길게 파고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치, 종교, 돈 이야기가 들어가면 형제자매라도 극적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모든 진실이 반드시 모든 입에서 똑같이 나올 필요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과 생각은 다양하며 굳이 서로 맞출 필요도 억지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면 상대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구나 라고 넘기는 것이 서로 간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 재산이나 상속 문제는 언급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 형제끼리 사이좋게 나누면 되지.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을 어떻게 정리할지,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어느 정도 분배해야 하는지 등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상속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인정해 주셨는가와 연결된 정서적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누구는 부모님을 가까이서 부양했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멀리 살며 신경을 덜 썼고 이런 이해관계가 형제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쌓입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제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적인 시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끼리야 이해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배우자나 자식들이 개입하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집이 더 받아야 해. 부모님이 우리 쪽을 더 생각하셨을 거야. 같은 요구가 나오는 순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속 문제가 눈앞에 닥치기 전이라면 웬만하면 이런 대화를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증을 받거나 명확한 문서를 마련해 두고 부모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챙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끼리 미리 상의를 하려 해도 부모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모두 부모님 의사를 존중해 드리자 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먼저 우리 집이 어려운 상황이야. 같은 식으로 말을 꺼내면 서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틀어지면 형제자매가 유산 문제로 대판 싸운 후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돈 문제로 등을 돌리는 순간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유산 문제는 각자가 심사숙고하며 최소한 말로 상처를 주는 일만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다 너를 위한 말이야 라며 비수를 꽂는 말, 팩트 폭격이라는 말처럼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너 그거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너 못한다고. 이런 말들은 형제자매 사이에서 장난처럼 주고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역시 가족이니까 막말해도 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 경쟁심이 남아있는 경우, 어릴 때부터 비교당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더욱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넌 결국 실패할 거야 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장 환경이 다르며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비판보다는 응원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사람들이지만 가까운 만큼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 한마디가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한마디의 배려가 평생의 의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간섭, 정치적 논쟁, 돈 문제,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가질 때 형제자매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평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실패했거나 아픈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면 그 감정의 상처는 다른 누구에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내가 직장 동료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절대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는 형제자매에게는 서슴없이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관계를 끊으면 되지만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할 가족입니다. 한번 생긴 감정의 골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라면 서로의 약점과 가장 아픈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농담처럼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 옳은 말이라도 그대로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빠, 언니, 동생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한다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하는 적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너 아직도 그 모양이냐? 내가 말했잖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넌 원래 안 되는 타입이야. 같은 말들이 별다른 의미 없이 농담처럼 나오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주는 상처가 제일 아프고 오래갑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싶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한 발 물러서자.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원치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어때? 처럼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형제자매 관계는 한결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혈육인 만큼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조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심코 던진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크레이마움, 캄브레겨움, 가족이니까 모든 걸 말해도 된다는 착각.
퇴계 이황 선생님은 가족 간에도 지켜야 할 말의 선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에게는 솔직해야 하고 뭐든지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된다는 착각, 내 방식이 정답이라는 착각, 형제자매 관계는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착각은 모두 위험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욱 함부로 말하고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넌 왜 맨날 그런 식이야? 넌 도대체 변하는 게 없구나. 우리 가족 중에서 너만 이래. 이런 말들은 별거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에는 비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더욱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기레잉,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결정짓는다. 무심코 던진 미인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고 지나친 간섭이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와 공감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릴 때는 사소한 다툼이 쉽게 풀렸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고 오해가 쌓이면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형제자매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라고 떠오르는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